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5일 최명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홍보국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이름,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다 핵심 당원들한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 기사가 조금 전에 떴는데, 자, 이게 뭘 의미하고 파장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이제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반격이다. 자, 내용이 뭐냐면, 대장동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앙지검 검사들. 그 다음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검사들과 뭐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 성남FC 후원금, 이 부분은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검사들의 조직도라는 게 뭐 지청장, 뭐 지검장, 뭐 밑에 부장검사, 뭐 검사, 부부장검사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상 뭐 이런 것들을 이 중에 이제 누구누구는 뭐 윤석열 사단이다 뭐 이렇게 지목을 하고 쭉 해서 얼굴, 이름 이런 것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검사들의 전화번호를 뭐 거기다 공개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전화번호 공개도 곧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검사들의 전화번호가 뭐 그렇게 굉장한 보안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누군가 이제 좀 그 계통에 뭐 친문 검사들, 뭐 친 이재명 검사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전에 이미 그날 당일에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하는 부부장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두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같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박찬대 최고위원도 민주당 홍보국에서 이렇게 당원들한테 배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걸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면 당연히 사무총장이 알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한테까지 보고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전체, 소위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제 본인을 수사하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직접 공격하고, 그 다음에 좌표 찍기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우리한테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언론에다가 또는 뭐 SNS에다가 해놓으면 이제 뭐 개딸들을 비롯해서 개아들 뭐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 핵심적인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인터넷상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적절한 건 할 것도 없고, 자, 이게 이제 결국 좌표 찍기로 뭐 다른 반격이 안 통하니까 검사들을 직접 위협하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은 저는 뭐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두 명 정도가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뭐 판결을 한 판사다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해서 뭐 좌표를 찍어서 뭐 공격하는 건 봤지만, 수사검사는 사실은 국가에서 부여받은 공권력을 가지고 범죄 혐의자를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사하는 거는 뭐 무슨 원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데, 뭐 어찌 보면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검사가 된 것이고 그 일환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름과 신상, 얼굴까지 드러냈다는 거는 요 사람 잘 보고 뭐 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검사들은 이제 여기에 오른 검사들은 자기네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직접 위협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좌표 찍기에 과거 희생양이 된 사람들 꽤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에다가 뭐 문자를 보내서 뭐 직접 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서 뭐 하루에 심지어는 몇천 통 뭐 막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 18원 후원금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욕이지요, 욕.
그걸 막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소위 무슨 빠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양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또 부추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스러움입니다. 무슨 팬덤 현상이 있는 사람들의 일단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누구 한 사람이 딱 지목을 해놓으면 그걸 좌표 찍는다고 합니다. 지목을 해놓으면 그 사람의 이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근데 SNS상의 공격으로만 끝나면 어찌 보면 그거는 다행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SNS상의 공격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력을 집중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공격하라 이 얘기인데, 돌격 앞으로입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그 중에는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부적절성을 떠나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청사 앞으로 달려가서 뭐 시위를 한다든가 뭐 누구누구 검사 뭐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에 그쳤는데, 이렇게 이제 당원들한테, 그것도 핵심 당원들한테,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가 다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현재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지지자들은 이 조작의 당사자들, 장본인들, 이 사람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는요, 무법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 이 무법지대를 지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공언하고 나선 것이라서 대한민국 정치 사상 자유당 때 빼놓고서는 지금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냥 온라인상의 공격 또는 검찰청사 앞에 가서 시위 뭐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직접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1야당이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공권력에 직접 도전한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검사들은 어떻게 신변을 보호해야 될까요? 뭐 현재 법률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민주당 홍보국이 그렇게 해서 핵심 당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가 아직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무슨 폭행 뭐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예비 음모 뭐 이런 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란 같은 경우는 있죠. 근데 여기에 예비 음모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방법이 현행 법률상으로는, 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현행 법률상으로는 떠오르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한 방법은 경찰에, 검찰은 뭐 사실 손발이 없으니까 경찰에 우리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 신변 보호를 좀 해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구체성이 있어야 신변 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얼굴하고 이름을 공개하고 조직도를 공개했다고 해서 검사들한테 직접 누군가가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게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변보호 요청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검사들은 과연 겁을 먹을 것인가? 검사들은 이런 식의 위협은 아마 한 10년 이상 해본 검사라면 뭐 한두 번씩은 꼭 아마 당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뭐 특별히 위협적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부 검사들 중에서는 그런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런 어찌 보면 만행에 가까운 민주당의 이런 행태, 그렇다고 이걸 뭐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자 또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구체적인 행태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을 저지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뭐 경찰한테 요청하는 것도 현재 상태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이제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종의 자위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겠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겠다. 뭐 출퇴근 뭐 이런 거 진짜 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자기 이제 얼굴이 쫙 퍼졌으니까, 민주당 핵심 당원들한테 퍼졌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 퍼졌으니까 스스로 이제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제 이런 거죠. 뭐 그렇다고 뭐 호신용 무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 검사들은 이제 그런 거는 또 익숙합니다. 뭐 이제 무슨 대형 수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야전 침대 갖다 놓고 검사실에서 밤잠을 잠깐 자가면서 수사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뭐 몇 달 동안 검사실에서 뭐 숙식을 해결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저도 뭐 검찰 출입해 봤지만 밥도 검사실로 시켜다 먹고 뭐 이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날 때까지는 검사들이 그러면 검사실에서 숙식을 해야 되나? 뭐 이 자구책으로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거는 법률상 이런 검사들을 이런 어떤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공격이 아주 현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어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걸 뭐 나중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지금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검사들 공권력에 도전하고 나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이 부당성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또 하나는 검사들이 결국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위적 수단, 뭐 최종적으로는 뭐 검찰청 밖으로 안 나오고, 그리고 검사실 안에서 당분간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숙식을 해결하고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 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점으로 보면, 자, 우리 사회에 적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갖 합법적인 제도들, 이 제도를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검사들을 위협함으로써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국민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겠다. 아니 뭐 진짜 검사들이 조작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검사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그거는 아마 저 법원에 가서 무죄 만약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 가서 절반 이상이 무죄가 됐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정권 교체될 겁니다. 윤석열 정권 교체되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팩트들을 종합해보면 글쎄요, 저는 뭐 팩트가 너무나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1야당이 직접 공권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충격적이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대책 뭐 마땅한 게 없는데 결국 검사들이 자구책, 자위적 수단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